건강한 마음의 창, 두피 관리의 중요성. 겨드랑이 숨겨진 건강의 보물, 굿을 주워 올리기. 김 선생님,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식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도 그래야 해요. 그리고는 제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많은 인생과 건강 이야기. 모래 위 걷기. 발, 우리의 지지대이자 생명의 원천. 발가락 춤.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관절 통증 때문에 보건소에 갔다가 박지현 할머니가 대기실에서 이상한 동작을 하시는 걸 봤어요. 늘 그랬듯이 호기심이 생겨서 무엇을 하시는 건지 여쭈어 봤죠. 손가락 비로 끝내요. 발 전체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순환의 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친구 여러분, 이번 특별 영상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제 손녀 말로는 이제 소통의 시간이래요. 우리 몸은 정원과 같아. 매일의 관리와 사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 기적은 없어. 있는 건 헌신뿐이야. 원형 마사지. 인생의 교훈, 건강과 웰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지압점 호흡. 허벅지와 간 75세에 배운 연결고리. 15분 동안 발을 담가둬요. 60세 이상을 위한 특별한 조언. 75세가 되고 보니 우리 발이 나무의 뿌리 같다는 걸 배웠어요. 잘 돌봐야 나머지 부분이 꽃 피울 수 있어요. 제 손녀 물리치료사가 말하듯이 할아버지, 발을 잘 관리하면 삶이 더 길어진답니다. 75세가 되니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80세의 전구진 씨는 항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제가 발 마사지를 가르쳐 드렸더니 한 달 후에는 트로트 춤을 추실 정도가 되셨어요. 특별한 마무리. TV를 보면서도 다리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요. 아기를 달래는 것과 같아요. 지속적이지만 부드럽게 해야 해요. TV를 보면서 발을 움직여요. TV 보면서 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요. 각 발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여요. 각 식물마다 이야기와 용도가 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하느님은 집 마당에 약을 두셨단다. 각 중요 지점에 집중하며 깊게 숨을 쉬어요. 간 경락이란 무엇일까요? 감기와 독감 감소. 개인적인 이야기, 겨드랑이 관리를 위한 나의 일상 루틴. 겨드랑이 관리를 하루 중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젊었을 때 무도회에서 들었던 그 옛날 음악을 틀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 모든 것을 해요. 이건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돌보는 나만의 시간이에요. 겨드랑이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요. 겨드랑이를 더 잘 관리하기 시작한 후 매달 걸리던 감기가 많이 나아졌어요. 마치 질병에 대한 우산을 쓴 것 같아요. 겨울에는 경험을 나누고 경험한 효과들. 계절에 따른 변화 공동체의 힘. 굵은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 규칙성의 중요성, 균형감 향상. 그 다음 자녀들이 선물해준 제 좋아하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를 시작해요. 마치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해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목덜미까지 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싶어요. 금잔화 꽃집 기분 안정. 기억력에 좋은 로즈마리. 김영희 할머니의 변화. 김용식 할아버지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안부 전합니다. 나누는 기쁨. 나의 일상적인 관리. 루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 몸을 잘 돌보면 문제없어요. 낮 동안 내가 하는 간단한 운동들, 내 시각을 바꾼 날,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 내 정원의 약초들. 너무 꽉 조이지 않는 바지를 입어요. 제 손녀가 말하듯이 할아버지 좋은 옷은 편안한 옷이에요.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조언. 농부였던 제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네 몸을 땅을 돌보듯 관리해라. 존중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버지는 경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이미 몸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농장에서 맨발로 다니시던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항상 말씀하셨죠. 맨발로 땅을 밟으면 대지와 연결된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용천혈에 대해 말씀하신 거였다는 걸 알아요. 농장에서 배운 대로 해가 뜰 때 일어나요. 느낀 효과들. 늘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잊지도 마세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다리가 붓던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관리된 몸은 감사하는 몸이야. 다리를 부드럽게 벌렸다, 오므렸다 해요. 다리 부기 감소.
다음 주에는 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자연 요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특별할 거예요. 더 나은 수면, 더 많은 경험과 소셜미디어를 위한 따뜻한 마무리, 더 많은 활력, 더 선명한 기억력, 더도란트 선택. 두피 관리의 과학 두피는 우리의 기억을 지켜요. 따뜻하게 든 오일을 사용해요. 딸이 사준 금잔화 크림을 사용해요. 딸이 사준 아몬드 오일을 사용해요. 딸이 사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데 항상 한쪽 구석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봐요. 우리 피부는 아이처럼 민감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거든요. 딸이 사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요. 때로는 아내가 제 발을 마사지해주고 저는 아내 발을 마사지해줘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더 많이 써요. 뜻밖의 발견 라벤더 오일, 몇 방울 레시피를 공유하고 로즈마리 조금 로즈마리 향의 향초를 켜요. 림프절이란 무엇일까요? 마사지도 더 가볍게 해요. 마사지 오일, 마사지 전에 손을 충분히 데워요. 마사지하는 동안 깊게 숨을 쉬어요. 마치 오븐에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을 때처럼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요.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리고 심장에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점심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무거웠죠. 그때 박할머니가 경락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 통로래요. 제가 트럭 운전사였을 때 다니던 그 길들처럼요. 매일 5분 정도 그 위를 걸어요. 매일 목욕 후에 보습 크림을 발라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규칙적으로 정성껏 해야 해요. 매일 보습 크림을 발라요.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마시는 커피 전에 꼼꼼한 청소를 해요. 손녀가 고르는 법을 가르쳐준 향이 강하지 않은 중성 비누를 사용해요. 안경을 닦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해야 해요. 매일 저녁 아내와 농담 삼아 공주님 목욕이라고 부르는 걸 해요. 매일 조금씩 머리 꼭대기에서 시작해요. 머리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요. 이건 빵을 만들 때처럼 중요해요. 모든 게 깨끗해야 하죠. 면 셔츠를 입어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자랄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면역력에 대한 나의 발견 모든 것은 이정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시작됐어요. 85세의 이분은 발 반사요법을 하셨죠. 저는 불면증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친구여, 해결책은 당신의 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배운 관리법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지점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요. 목욕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죽을 끓이는 것과 같아요. 온도가 딱 맞아야 해요. 목욕 후 겨드랑이 관리를 해요. 목욕 후 마사지. 몸의 구석구석에 사랑을 전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당기는 것처럼 위로 움직이며 마사지해요. 민간지혜와 현대의학 바닥에 구슬을 뿌려놓아요. 박지현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운동을 해요. 박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김 선생,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락은 주요 도로예요. 간 경락은 중앙대로 같은 거예요. 허벅지 안쪽을 지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발가락으로 짚으려고 노력해요. 발 관리를 성스러운 순간으로 만들었어요. 발 관리를 위한 나의 일상 루틴 발까지 내려가며 마치 몸을 여행하는 것 같아요. 발 목욕,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해요. 발에서 끝나는데 마치 느린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발은 우리를 땅과 연결해줘요. 발을 위한 체조예요. 발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해요. 발찜질, 발톱 관리, 밤, 보습, 부드러운 밑창이 있는 걸 선호해요. 사랑으로 하는 마사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가 75세 이후에 발견하고 제 인생을 바꾼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 발의 중요성입니다. 젊어서 농사일 할 때는 발을 그저 일하는 도구로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발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새로운 세대를 위한 메시지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고 세월의 지혜 소화 개선, 수면 개선, 숙면에 도움되는 카모마일 스트레스 감소, 신발 선택, 심한 발톱 주위염을 겪은 후 이걸 배웠어요. 아,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할아버지가 나눌 더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어떤 자극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세요. 제 오랜 친구 전구진 씨가 항상 말하듯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뜨거운 물은 피해요. 목욕하다 정신없이 머리를 데인 후에 그걸 배웠죠. 여러분, 오늘은 70세가 넘어서 알게 된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우리 허벅지와 간의 관계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4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신 82세의 박지훈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 정원 얘기를 해야겠네요. 경락과 에너지 포인트에 대해 배운 후 약용 허브를 심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우는 것들은 아내가 말하길 제가 더 명랑해졌대요. 50년 전 교회 무도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이 지식이 이웃 사이에 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매주 모이는 노인 그룹이 있어요. 아이들과 해변에 갔던 시절이 생각나요. 아침 식사 후 바로 간단한 운동을 해요. 아침 운동, 아침 의식, 아침 청결, 알루미늄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더도란트를 사용해요. 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발을 고르는 것과 같대요. 편안하고 발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해요. 약간의 굵은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을 사용해요. 어떤 조언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어린 시절 기억도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짓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줬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기억나서 아이들이 놀랐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는 거야.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아들아, 하루를 오른발부터 시작해라.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보셔야 해요. 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했어요. 이웃집 소음도 신경 쓰였죠. 지금은 더 많은 인내심이 생긴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요. 이정수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가장 중요하대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나이 75세에 이렇게 많은 특별한 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과 지혜로 자신을 돌볼 때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두피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대해 배운 후에 전통의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박지현 할머니를 만났죠. 90세의 이분은 60년 넘게 한의학을 실천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 아침 운동을 하러 공원에 갔다가 태극권을 하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죠. 83세의 이영숙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의 겨드랑이에 대해서예요. 제 나이 75세에 배운 건데 겨드랑이는 마치 할머니의 옛 서랍장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안에는 귀중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나요? 여름에는 예전에 농장 옆강에서 낚시하던 때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뒤척였어요. 지금은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하고 나면 천사처럼 잠들어요. 일요일 점심 식사 후에 달콤한 낮잠 같아요. 예전에는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이제는 발 마사지 후에 천사처럼 잠들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잠만 자고 싶었어요. 이제는 증손자들과 놀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축복이에요. 옛날 민요를 틀어놓아요. 용천혈. 놀라운 발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몸이 말을 해요. 우리 몸도 농작물처럼 계절에 따라 변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 몸은 현명해서 이 조화를 잘 받아들여요. 운동을 더 이른 시간에 해요. 움직임을 좀 더 활발하게 해요. 위생적인 관리. 위장에 좋은 바질, 유칼립투스 IP. 이건 마치 우리 몸의 작은 경찰서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농장에서 일할 때 물을 정화하는 도자기 필터가 있었어요. 림프절도 비슷해요.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항상 깨끗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소화 문제와 기분 변화가 심했어요. 제 아내 영희가 말하길 늘 심술구졌대요. 하지만 허벅지 부위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아요. 손주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을 정도예요. 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건 이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제 손녀가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공유한대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제 시대에는 모든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두피 마사지를 해요. 이상호 씨의 기적, 이 시간을 위한 의식을 만들었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며느리가 준 라벤더 향초를 켜고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해요. 이 시간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무도회에서 듣던 음악도 틀고 며느리가 준 라벤더 향초도 켜고 저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요.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와 배움 이웃 전구진 씨의 사례. 이 이야기와 교훈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제 손녀가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줬어요. 이정수 할아버지가 발바닥의 특별한 점, 용천혈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건 마치 우리 몸 전체를 땅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콘센트 같은 거야. 그 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발바닥 가운데, 발가락 바로 아래예요. 이제 75세가 되어보니 우리 몸이 오래된 책과 같다는 걸 이해해요. 이야기와 지혜로 가득 차 있죠. 각 부분이 다 중요하고 특히 간 경락이 지나가는 허벅지는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할 장이에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작은 부탁 몇 가지 드릴게요. 이제 제가 매일 하는 일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즈빵으로 아침을 먹기 전에 두피 마사지를 해요. 이 지압점들 중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있었나요? 이 지역의 순수한 꿀 인생에서 배운 한 가지. 만약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피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세요.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조심해서 나쁠 게 없고 닭고기 국물도 해롭지 않단다. 인생에서 배운 한 가지. 특히 당뇨병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발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야 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인생에서 배운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만약 덩어리나 붉은 반점 또는 가려움증 같은 변화를 느끼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세요. 예전에 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듯이 예방이 최선이에요. 인생의 이야기들. 자, 친구 여러분, 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르니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정성껏 관리하는 거예요.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해요. 제 피부과 의사 김민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우리 두피는 갓난아기 같아서 순한 제품이 필요하대요. 자기 관리의 순간들, 자기 전에 특별한 마사지를 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피곤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곤 했어요. 그러다 간호사인 제 딸 미연이가 림프절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 같은 겨드랑이 밑에 특별한 작은 알갱이들이래요. 잠들기 전 간단한 명상을 해요. 재미있기도 하고 근육에도 좋아요.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 발 관리를 시작한 후 많이 좋아졌어요. 적절한 옷, 전신을 부드럽게 움직여요. 전에는 사다리 오르는 것도 무서웠어요. 이제는 손주들 결혼식에서 아내와 춤도 춰요. 전에는 하루가 끝날 때쯤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부었어요. 이제는 이런 관리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전통 의학의 발견 점심 식사 후에 그 무거움 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과하지 않게요. 점심 전에 허벅지 마사지를 해요.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서 정원에서 딴 신선한 카모마일, 제 75년 인생에서 배운 것 중 제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두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20대였을 때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를 감고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경험을 통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버스 기사였을 때는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게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마치 정원 호스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제가 개발한 집에서 만드는 처방, 제가 개발한 통합 일과 제가 만든 통합 운동,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후 느낀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경험, 제 대부인 김영희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자기 전 두피 마사지를 배우신 후로는 아기처럼 잘 주무세요. 제 발 전문의 말씀처럼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제 손녀가 말하길
우리의 두피는 잘 관리해야 하는 정원과 같다고 해요. 그 아이가 설명하길 우리 머리 위에는 수천 개의 작은 혈관들이 있대요. 제가 매일 가꾸는 정원처럼요. 이 혈관들은 정원에 물 주는 호스처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우리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 아내 영희가 항상 말하듯이 간직만 하는 지식은 물 없는 정원과 같아 시들고 죽어. 하지만 나누면 꽃피고 열매를 맺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약 5년 전 저는 매우 건망증이 심했어요. 불 켜놓은 냄비를 잊어버리고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노년기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모두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제 손녀 지은이는 물리치료사인데 그 아이가 두피 마사지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제 정원에서 기른 레몬그라스 차를 마셔요. 제 친구 이상호 씨는 소화 문제가 있었어요. 간과 관련된 허벅지 지압점을 가르쳐 드렸더니 이제는 김치찌개도 잘 드세요. 주요 지점들을 마사지해요. 중요한 경고들, 중요한 주의사항과 경고 지혜 나누기 진정 효과가 있는 페퍼민트 칩에 모래상자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처방받은 약은 계속 복용하세요. 청소 후에는 가벼운 크림을 발라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과하게 바르면 안 돼요. 식물에 물 주는 것과 같아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안 됩니다. 취침 전 마사지, 치료용 목욕, 치유와 배움의 이야기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에 가벼운 마사지를 해요. 코코넛 오일을 기본으로 해요. 통증 감소, 특별한 기술을 배웠어요. 특별한 마사지 기법을 배웠어요.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요. 주의할 점은 냄비를 닦듯이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습, 특별한 자기 관리 시간 페퍼민트 잎이 편안한 신발만 신어요. 절대 꽉 조이는 건 안 돼요. 편안한 옷, 평화로운 환경, 피부 보습, 하루에 3번, 5분씩 마사지를 해요. 묵주기도 한 번 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조심해요. 잘 말려야 해요. 하지만 전통적인 지식으로 보완하세요. 한 번은 제 주치의 이상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할아버지, 몸을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텃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림프절은 흙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렁이 같은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요.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발이 불편하면 머리도 걱정이다. 함께 운동하고 항상 일자로 자르고 절대 둥글게 자르지 않아요. 항상 제 몸의 한계를 존중해요. 무리하지 않아요. 허벅지는 우리의 균형을 유지해요. 허벅지 마사지, 허브를 넣은 미지근한 목욕을 해요. 혈액순환 개선, 호흡과 이완, 휴식을 위한 차,